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 얼굴 뵈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 이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시험 봤던 거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후로는 선생님들 뭐 하셔야 된다? 2차 면접을 위해서 우리 또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정말 몰라요. 저도 이거 해설 답안 쓰면서 어디까지 또 답안이 될지 뭐 어떤 게 정말 정확한 답안인지 우리가 가답안을 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거 나 이거 조금 더 썼는데 아니면 조금 덜 썼는데 막 이것 때문에 너무 1점 깎일까 뭐 0점 소수점 몇 점 깎일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된다. 무엇에 신경 써야 된다? 2차 준비에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지는 마음에서 좀 내려놓으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그 시험 어쨌거나 본 부분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서 공부했던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를 좀 드릴게요. 그 답안 같은 경우에는 가답안으로 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답안 찾는 거에 이제 몰두하시지 말고 함께 그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2번하고 3번이 이제 아동과 여성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좀 놀라셨죠. 카시트가 나와갖고 선생님들 조금 처음부터 당황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6세였죠. 6세. 그래서 이 부분이었고요. 6세 미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반사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똑같이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5회에서 마치 활을 쏘는 모습과 비슷하게 머리를 돌리는 쪽에 팔, 다리는 펴고 이렇게 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긴장성 경반사 또는 긴장성 경반사, 펜싱 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으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 방법 되게 많이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정말 요거는 조금 곁다리로 있는 부분인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도 좀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을 조금 피해서 이렇게 좀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은 이거는 전공보건의 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워낙 쉬워갖고 요거는 보시면은 뭐였죠? 페미돈 같은 경우에 위에도 링이 있잖아요. 그 링이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가장 질 깊숙이라고 그랬어요. 질 깊숙이면 어디예요? 경부 전까지죠. 그래서 그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안에 경부 쪽에 딱 끼워 넣는데 약간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살정제를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야말로 상식적인 문제였다. 피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끼고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이었죠. 8번으로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여성 문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거를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요거는 거의 저희 실전 모의고사 3회에서 풀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나온 내용 중에 초음파 진단하는 부분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 이거 잘 썼다고 또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이거 나와갖고 잘 썼다 얘기를 하셨고 다모증의 보시면 다모증을 유발하는 이유를 서술해라. 그런데 거의 똑같이 다모증, 탈모, 여드름 등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유발하는 이유 쓰는 것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안드로겐 증가. 이건 선생님들이 정말 만나셨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0번 넘어가서 함께 보실게요. 10번은 이제 아동 파트였죠. 아동 파트. 아동 같은 경우에도 이거 덴버.
덴버 발달 검사는 제가 영역별 문풀부터 해갖고 그 실전도 그렇고 최종 모고까지 해서 다 파이널 모고까지 해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다 잘 쓰셨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여기 보시면은 나온 부분이 검사 목적이었죠. 그래서 검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류를 찾아 수정해라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진단 검사가 아니고 선별 검사라는 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령선 교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로 그 밑에 보시면은 예, 마지막에 예, 그 연령선 답변 중에 오류를 자꾸 수정해라. 여기서 또 얘기를 했었죠. 연령선 교정하는 부분. 그래서 그 4주를 한 달로 이렇게 계산을 해라 그랬는데 그 문제에서도 마침 4주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쉬웠죠. 계산 문제였지만 뭐 계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사 연령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죠. 여기서 오류를 찾아라 그러면서 제가 출생부터 24개월까지는 6개월마다 뭐 이렇게 틀린 부분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주지할 수 있도록 문제화했었던 부분인데 마침 그게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출생부터 6세까지 이거는 정말 쉽게 쓰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덴버 발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그렇고요. 그리고 3교시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번에 여성아동이 조금 많이 나왔죠. 8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3교시에 들어가서 보시면 문항 5번이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5번에 5번이 굉장히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3교시 5번에 보시면 이제 난임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어요. 여기서도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브로모크립틴의 부분, 브로모크립틴 나왔죠. 브로모크립틴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 복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쓰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항프로락틴 제제였죠. 정확히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반가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함정이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과배란된 난자를 채취한 후 황체 호르몬, 베타 HCG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 앞에 채취후란 단어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방점은 선생님들께서 이 호르몬에 집중을 해서 답을 하셨으면 정말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배란 시킨 이후에 당연히 채취를 했으니까 다시 수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몸 안으로 집어넣겠죠. 그 과정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황체 호르몬과 베타 HCG, 수도 없이 제가 베타 HCG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신 진단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 잘 쓰셨으면 되고 마찬가지로 황체 호르몬도 자궁 내막을 분비선을 많게 하고 정말 벨벳처럼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쓰셨으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기초체온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기초체온 체온 측정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화시체온기를 이용해서 부인용 화시체온기를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체온을 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전 모고에서도 이제 이 베타 HCG라든지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봤었고요. 실전 모의고사 7회에서도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 또 다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대로 쓰셨어도 이건 답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문제의 모양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답을 정확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이네요. 문항 6번이었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아동 영역이었고요. 갑상선 저하증,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대사증후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올까 이랬는데 조금은 이제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죠. 뭐예요?
갑상선이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진단 알아야 되죠. 어떻게 되나요? 진단할 때 우리가 여기서처럼 이제 그 피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TSH는 증가가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관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위에 상위에서의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명령하는 기관들은 목소리가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TSH는 당연히 증가를 하고,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 중에 T4입니다. T4는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뭐 T3까지 썼는데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접어두시고, 그 채점을 하는 것은 채점관이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의 정확한 답은 TSH와 T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그 명칭이 나왔었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지록신, 신사이로이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신지록신, 저는 신사이로이드라고 썼는데요. 다 맞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발음했을 때 그 발음이 난다면 다 한글로 적었을 때 다 맞는 것이니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은.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항 7번. 아동학대의 내용이 나왔어요. 아동학대. 5, 6, 7이 쭉 나왔네요. 아동학대.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 그대로 이제 제가 모의고사 5회에서 출제했던 부분이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또는 신고 의무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들, 아동학대 내용들을 몇 번을 다뤘었죠. 이것도 아동학대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임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문항 8번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양수 지수하고 우리가 이제 반응성, 태아 심음, 그러니까 무자극 검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수 가소증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치가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선생님들이 OCM 미만으로 쓰셨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이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전자간증이 있어서 양수가소증이 되었다. 우리 전자간증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전자간증이 있으면 태반 관류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태반의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양수가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냥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배운 내용을 그냥 쓰시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자극 검사와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정상 기준, 디귿의 무자극 검사의 목적을 쓰고 정상 기준을 써라. 이것도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리학 계수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정상, 그 판단 기준을 좀 공부를 해두셔라 했거든요. 그 부분만 공부가 되었다면 당연히 이제 잘 쓰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렵지 않게 쓰셨으리라고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가 돼 있지만 쓰다 보면은 또 막상 아는 것 같은데 못 썼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시험지를 적고 나서 집에 와서 왜 내가 그렇게 썼을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지금은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좀 내려놓으시고, 실수는 누구나 또 어느 정도는 다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말고 이제 2차 준비 열심히 하셔갖고 그런 질문들을 또 하시거든요. 나는 커트라인 막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막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어쨌거나 준비를 하셔라. 2차 준비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준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덜컥 1차 됐다.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시겠죠. 좋은 기회가 왔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2차 준비에 매진하시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 힘을 내셔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여성아동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인 교수님 나오셔갖고 나머지 부분 또 해주시겠습니다.